5번 만나는 교육! 아메이 ABO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메이 라이브 교육 이효리 교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방송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 소홀했나? 아마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30대부터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영양소라든지 예방법과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 이 시간 함께 하면서 ABO님의 건강 그리고 주변 분들의 건강도 함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할게요. 하승민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영양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ABO님들이 비즈니스 하실 때 많이 필요하신 정보일 거고요. 영양소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다면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적어 가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말씀해드릴 영양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퀴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퀴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이누이트족의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는 1970년 덴마크 의사 존 다이어버 박사가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 네.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하는데 유럽인들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률이 매우 낮았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좀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심혈관계 건강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네. 네. 코피를 자주 흘렸다. 네. 왜 그랬을까? 뭐 어떤 성분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먹으면 어쨌든 심혈관계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누이트족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았네요. 네. 근데 코피는 또 자주 흘렸고? 네. 뭐지? 네.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정답은 오메가3입니다. 네. 오메가3가 이제 우리 혈중의 지방과 콜레스테롤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메가3 뭐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생활 습관 때문에 그쵸.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왜 코피를 자주 흘렸을까요? 코피는 왜일까요? 철분? 부족? 상관없나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니까 혈액이 너무 묽어진 거예요. 아, 너무 묽어져서요? 네, 혈액에 이제 노폐물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지혈이 잘 안 돼요, 오메가3. 지금 저희는 사실 해결해야 되는 게 혈중에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지금 너무 혈액이 묽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메가3 이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소가 오메가3인데 오메가3는 일단 다 이제 우리가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지만 혈액이 묽어지게 하는 그런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신하신 기간 중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시되 출산 예정일 2개월 전부터는 섭취를 중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출산하실 때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심혈관계 건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시간과 다음 주에 걸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영양소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영양소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혈압 조절이라든지 혈행 개선 각각의 작용하는 영양소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식생활 습관 때문이고 부족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영양소의 영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뭐 다양한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세요. 아, 정말요?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좀 박사 공부하는 느낌이긴 해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반복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려우니까 두 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만. 적어가면서 네네.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는 느낌으로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면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계속 보시면 계속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산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량 영양소라고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죠. 네. 그 지방은 구성 단위가 지방산이에요. 네. 지방산이 여러 개 합쳐져서 지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면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다 분해가 되겠죠. 네. 지방산 단위로 분해가 돼요. 네. 지방산 단위로 분해가 돼서 이제 소화기관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산,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인 지방산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은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화학적인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는 지방산이에요. 이중결합이 없다. 네.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1개 이상 있다. 네.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그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고요. 네. 일단 이중결합 유무에 따라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나눈다. 네. 그리고 이제 불포화지방산에는 이중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 단일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2개 이상 있으면 다중 불포화지방산. 네. 적어가면서 들어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중결합이 여러 개 있는 다중 불포화지방산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불포화지방산에서 쭉 네. 나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이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포화지방산이 건강에 좋을까요? 불포화지방산이 건강에 좋을까요? 그건 제일 쉬워요. 불포화지방산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속해 있으니까 네. 불포화지방산이 건강에 좋고요. 포화지방산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네. 네. 그 이유를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화지방산은 화학적 구조를 보면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고 네.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저기 빨갛게 깜빡깜빡하죠? 네. 여기 이중결합이 하나 있어요. 2개 선이 있죠. 네. 이게 이제 단일 불포화지방산이고 다중 불포화지방산은 네, 그림에서 보듯이 이중결합이 여러 군데 이렇게 분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중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왜 이 다중 불포화지방산이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중 불포화지방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 개가 있죠. 이중결합이. 네네네. 네. 연결된 부분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중 불포화지방산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 개가 있죠. 이중결합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중결합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위치. COH 말고 그 반대쪽 끝에서부터 네. 번호가 들어갑니다. 1, 2, 3, 4, 5, 6. 네. 6번째에서 이중결합이 처음 등장했죠.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6번째. 6번 위치에서 이중결합이 나왔잖아요. 네. 꺾이고 나서 네. 네. 그 6번 위치에 나왔으니까 이중결합 나왔으니까 처음에 이중결합이 나온 위치가 6번이다.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네. 오메가6 지방산. 네. 6번째에서 이중결합이 첫 번째 나왔다고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감마 리놀렌산입니다. GLA. 네. 또 아라키돈산, 리놀레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LA가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오메가3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중결합이? 오메가3요? 세 번째에 있죠. 맞습니다. 지금 그럼 보시면 약간 1, 2, 덜 3. 다중불포화인가? 아니죠. 세 번째 시작했지만 네. 그 이후에 이중결합이 계속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중결합 다중불포화인데? 네, 어차피 다중불포화. 네. 세 번째 나오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중결합 숫자는 상관없이 제일 처음에 6번째 나오느냐, 세 번째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차이는 그냥 어디에 나오느냐의 차이로 이름이 붙은 것 뿐이죠? 더 좋고 덜 좋고가 있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지금 보시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 DHA입니다. DHA. 네. 네, 네. 등푸른 생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메가9도 있어요. 그 9은 그럼 뭘까요? 9번째 나오죠. 네, 9번째 나오는 오메가9이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충분히 최대한 제가 됐습니다. 쉽게 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고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게 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꺾여서. 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없잖아요. 네.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적다, 유연성이 적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네.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딱딱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네. 동물성 지방 네. 기름. 이런 것들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식물성 그 기름 중에서 야자유 파민은 포화지방산에 해당돼요. 아.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은 꺾일 수가 있어요. 네. 부드럽게 꺾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연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류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기름들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차이가 됩니다. 명확하네요. 그 지방 구조. 떠올리니까. 네. 네네.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네. 유연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은 흡수가 되면 우리 세포막, 지금 보시는 그림이 세포막이거든요. 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겁니다. 네. 세포막에. 네, 우리 보면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이 각각의 세포에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지방산으로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단백질도 있지만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했어요. 네. 그럼 지방 그 세포 막의 성분에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포화지방산은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딱딱해지는 세포막이 딱딱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이 굳듯이. 네. 네. 그러면 세포의 투과성이 낮아져요. 네. 세포는 영양소, 산소를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의 물질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으면 투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의 정상적인 어떤 활동이 좀 방해를 어렵겠네요. 받는 네. 거죠. 투과성이 떨어져서. 네. 그럼 세포막에 불포화지방산이 비율이 높으면 네. 그러면 원활하게 유연하죠. 네, 유연하고 원활하게 이제 물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의 건강도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건강에 안 좋고 불포화지방산은 건강에 좋다라고 좋은 기름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화지방산 나쁜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포화지방산이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건강에 왠지 나쁠 것 같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포화지방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포화지방산 많이 섭취하시면 뭐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뭐 패스트푸드나 이런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하시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액 중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네. 좋은 콜레스테롤은 적어진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뭐 이런 어떤 포화지방산 섭취뿐만이 아니라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높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잖아요. 네. 과잉의 탄수화물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중성 지방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앞서 불포화지방산이 좋은 지방산이잖아요. 네. 불포화지방산을 따라 내려오면 앞서 화면을 좀 기억해 보시면 네.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었어요. 네. 오메가3와 오메가6. 저 모양 그릴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세 번째 그쵸. 세 번째는 길게 연결돼 있었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오메가3. 네. 여섯 번째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오메가6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겼고. 네. 네. 둘 다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고 건강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인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적절하게 섭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필요한 만큼. 안 그럼 코피 나니까요. 그 둘 다 많이 먹으면 코피가 많이 나긴 해요. 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중요한데 네. 1대 4에서 8 정도의 비율로. 그러니까 오메가3를 한 단위 섭취하시면 오메가6는 오메가3의 4배에서 8배 정도 섭취하는 게 네. 중요하다. 이 비율이 이제 모유의 비율이라고 하는 오. 네, 비율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완전 식품에 가까운 모유에는 네,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 4 정도. 근데 문제는 이 비율이 깨지면 우리 신체의 어떤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실제로 한국인들의 실제 섭취량은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2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 비율이 깨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대표적인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염증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심혈관계 건강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메가6가 좋은 건데도 이게 비율이 깨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네, 거군요.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네. 어.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율이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식품 중에 오메가6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오메가3가 많은 식품을 잘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보니까 들기름이랑 아마인유 같은 아마인유? 경우에 네. 오메가3가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그냥 식용유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6가 상당히 많고요. 이런 어떤 식물성 기름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식생활에서 다량으로 섭취하는 그런 음식물 중에 오메가6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네.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집중! 네. 지방산이 어떻게 우리 체내에서 대사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 이 대사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봤습니다. 감마리놀렌산 아까 오메가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LA. GLA. 네. 이게 이 GLA가 감마리놀렌산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네. 그 세포로 이제 흡수가 돼서 세포 안에서 1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만든다. 네. 1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만든다. 1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1계열 말고 2계열, 3계열, 4계열 쭉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아이코사노이드에 대해서는 어떤 성분인데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지방산이 있겠죠? 오메가6 지방산 중에서 리놀레산과 아라키돈산은 역시 똑같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두 번째 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만든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지금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PA나 DHA는 오메가3 지방산이죠. 네. 똑같이 세포 내에서 3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만든다. 네. 그 아이코사노이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 무슨 아이코사노이드는?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코사노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사노이드는 우리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생리 활성 물질, 생체 기능 조절 물질입니다. 지방산으로부터 감마리놀렌산, 리놀레산, EPA, DHA 지방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생리 활성 물질. 네. 이걸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감마리놀렌산 우리 그 뉴트라이스 제품 중에 GLA가 있잖아요. GLA를 섭취하면 GLA가 우리 체내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든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도 아이코사노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네. 이 아이코사노이드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면서 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 호르몬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리놀레산, 아라키돈산에선 2계열이 생기고 3계열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2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만드는 오메가6 지방산은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고기, 육류나 가공식품이나 네. 또 식용유 같은 네. 이러한 식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2계열의 아이코사를 만드는 거죠. 네. EPA, DHA는 등푸른 생선에 많죠? 네. 3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2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1, 2, 3계열이 적절한 비율로 만들어져야지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2계열이 많아졌어요, 지금.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육류. 가공식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이게 많아지면 어떤 그 변화가 발생하냐면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2계열이 많아지면 혈소판이 응집한다거나 네. 우리 혈관 중에서 혈소판이 응집하면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네.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쵸. 네. 네. 호수를 우리가 물을 뿌릴 때 쪼였으니까. 호수를 쪼이면 네.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네.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각종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그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2계열이 많아지면 네. 비율이 깨져서 네. 반면에 3계열이 많아지면 이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쵸? 맞춰주게 되면 반대 혈소판 응집이나 혈관 수축이나 염증 유발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다 좋은데 네. 이게 비율이 깨지니까 서로 네. 반대작용을 하는 게 있어서 네. 이게 중화되는군요. 네. 이미 깨졌잖아요. 아까 1대20이잖아요. 그쵸. 네. 깨졌으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어떤 심혈관계 계통의 그런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고혈압. 염증이라든가 만성 염증이라든가 말씀하셨던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개월을 줄이고 2개월은 가능하면 줄이고 3개월은 가능하면 느리고.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래서 설명이 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네. 우리 고객분들에게 또 설명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품에 대해서 영양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식습관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오메가6는 이미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메가3가 비율이 깨져서 필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네. 네, 오메가3는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들이. 네, 콜레스테롤 침착을 지연시키고 부정맥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킨다라고 네. 하는 내용들. 네,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 건강정보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이고요. 심장 근육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매일 35g 이상의 생선을 섭취한 남성은 심장 질환 사망률이 60% 감소했다라는 결과들도 있고요. 주 5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여성의 경우에는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서 심장 질환 사망률이 30% 감소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하루에 4.3g 이상의 생선 기름 보충제를 섭취했을 경우에 심근경색 생존자의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다라는 와, 그런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하네요. 네. 네. 4.3g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4.3g이요. 달걀 하나가 한 50g 정도 되지 않나요? 고기로 봤을 때 약간 티스푼 하나? 네. 너무 뭐 잘 맞췄을 것 같아요, 제가. 맞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4.3g이라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얼마나 섭취하시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메가3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메가3의 그 섭취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그 지방의 종류들을 얼마만큼 섭취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네. 400만 년 전도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 총 지방의 섭취량은 180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포화지방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섭취가 증가되기 시작한 그런 지방이 오메가6와 최근에 트랜스 지방산의 섭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네.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 지방산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네요. 네. 네.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니, 그 오래전보다 저희가 지금 섭취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정말? 네. 이제 권장량 이제 미국 그 심장학회에서는 그러니까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198g 정도의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미국 성인들의 섭취량은 31g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오메가3 섭취량과도 유사합니다. 네, 현대인의 식습관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양만큼의 오메가3를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3를 식단을 통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에는 EPA, DHA를 충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한 주에 생선을 한 4토막 정도, 우리가 보통 식생활에서 토막 네네. 그렇게 네네. 섭취하시잖아요. 4토막 이상을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7토막까지 더 많이 이런 생선 기름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에 EPA, DHA를 1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네. 그 EPA, DHA 1g에 해당되는 음식으로 환산하면 네. 연어의 경우에는 1토막 정도, 오. 고등어는 5토막, 참치는 7토막.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EPA, DHA를 생선을 통해 섭취한다고 하면 고등어를 하루에 5토막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어렵죠. 하루에 1g인데 그게 고등어 5토막. 네. 쉽지 충분하게, 않네요. 네, 충분하게 네. 섭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메가6도 새로웠지만 오메가3가 그 비율이 안 맞아서 이렇게 섭취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난다는 건지 잘 몰랐어요, 저는. 거기다 오메가3 정말 주위에서 많이들 드시지만 이게 이래서 중요했다까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영양소 공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잖아요. 어떤 영양소가 중요할까요? 네. 제가 오늘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 네. 요거는 예전에도 네,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고 좋아하는 영양소라고 네, 제가 말씀하셨는데. 좋아하는 영양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난번에 보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신체 기관별로
코엔자임 Q10의 농도를 살펴봤습니다. 아, 신체 조직이요? 네, 지금 뭐 하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트 지금 네. 줄 쳐 있는데 심장 그다음에 뭐 간 있고 뭐 신장도 있고요 등 있는데 심장에서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가장 높아요. 네, 그렇네요. 월등히 좀 높은 편이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신체 기관 중에서 일을 많이 하는 신체 기관에 코엔자임 Q10이 상당히 농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는 네.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이 많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심장에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상당히 높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엔자임 Q10은 많은 일을 하는 신체 기관에 존재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코엔자임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줄어드네요. 네, 다 이제 지금 간, 폐, 신장, 심장의 코엔자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 네. 가장 급격하게 줄어드는 오, 기관은 바로 심장. 심장입니다. 네.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젊었을 때부터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현대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코엔자임 Q10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네. 그러한 영양소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산화질소 NO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킨다. NO라는 물질은 어떤 천연의 강력한 혈관 확장제, 네.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1992년도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서 매년 그 한 해 동안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평가되는 그러한 물질들을 올해의 분자라고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1992년도에 올해의 분자로 선정된 그러한 오. 성분이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네,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킨다. 네. 그 산화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 혈관 산화질소. 확장. 이게 지금 혈관 축소와 반대되는 그 의미죠? 네, 맞습니다. 그럴 수 혈관이 있군요. 줄어들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고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혈압이 낮아지는 낮아지니까.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캡처를 했는데 지금 혈구들이 보이죠, 빨갛게. 네. 혈구들. 여기서 이제 NO가 만들어져 가지고 맨 밑에 층에 근육층에서 NO가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관의 단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에 외막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중간막이 있는데 외막과 중간막 사이에 혈관 평활근이라는 근육 조직이 있어요. 근육이 보이시죠? 네. 그 내막이 있고 내피가 있고 저 가운데는 혈액이 움직이는 그런 통로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NO가 작용을 하게 되면 직경이 이 정도 되는 거죠. 혈관의 직경이 NO가 작용을 하게 되면 혈관 근육 조직, 혈관 평활근 부분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혈관 근육층이 얇아지죠. 얇아지면서 혈관의 직경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저 노란 부분에 이제 혈류가 흐르는 이 부분이 네네. 확장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요번에 도움을 준다. 네 맞습니다. 네. 통로를 넓혀준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네,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혈관 축이 되고 막 축소가 돼서 건강에 자꾸 안 좋다는 얘기만 듣다가 혈관이 확장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엔자임 Q10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근거 자료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그런 근거 자료나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됐는데 다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엔자임 Q10을 보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수축기 혈압이나 이완기 혈압이 네,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파란색 지금 부분이죠? 네, 파란색 부분이 코엔자임 Q10을 섭취했을 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코엔자임 Q10이 실제로 섭취했을 때 혈압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이렇게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 주는 영양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ABO님들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오늘은 제가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코엔자임 Q10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네. 네, 워낙 이제 뭐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그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이어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고 있다가 한 번에 정말 병 때문에 쓰러지거나 아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오늘은 오메가3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는 코엔자임 Q10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 외에도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3번째 시간도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